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저는 LA의 아주 화창한 날씨 아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슬라 사이버트럭입니다. 이거 구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다고 제가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프렁크에 앉아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나오니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 심지어 이렇게 전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기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모습 진짜 환상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를 봐왔던 그 어떤 레거시 업체들도 이런 식의 디자인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디자인을 해?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이 디자인들을 보면 투박하고 직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그런 느낌입니다. 외관에 있는 이 색깔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을 썼잖아요. 근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멀리서 봤을 때는 상업용 굉장히 큰 냉장고 그런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 실제로 이 사이버트럭을 보고 있다 보면 와, 진짜 차 멋있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이 차가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면부 정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버트럭을 정말 여러 유튜버들이 보여줬고 이미 디자인에 관해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에 익었을 것 같으니까 진짜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DRL 면발광이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쭉 두껍게 이어져 있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면발광이 저 멀리서부터 I am Cybertruck 이라고 외치면서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여러 가지 길에서 다양한 차들을 만나봤지만 이 정도 존재감은 사이버트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로만 따지면 여기에 있는 이 면발광 DRL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사실상 교체가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플라스틱 소재의 클레딩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픽업트럭 같은 것들은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돌도 밟고 날아오는 돌도 맞고 암석 같은 데 지나가다가 좀 긁히고 뭐 이런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체하기 굉장히 쉬운 저렴한 소재로 만들어 놨다는 것도 어쨌든 이런 자동차에겐 어울리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쪽으로는 아주 거대한 전면 글라스가 나오죠. 이거 실제로 운전석에서 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동차가 유리가 이렇게 길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색하고, 특히나 제일 어색한 건 와이퍼. 와, 진짜 어마어마한 와이퍼 길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 한번 들어볼까? 와이퍼 길이가 이만합니다.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내 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굉장히 길고 이 거대한 면적이 조수석까지 완벽하게 닦이진 않지만 그래도 운전석 쪽으로는 완벽히 닦아놨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2V를 사용하지만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48V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을 많이 보고 있죠. 전력계 시스템을 48V로 올리면서 전력 효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와이퍼 모터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심지어 전선의 크기와 무게 같은 것들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트럭의 48V 시스템이 채택되기 시작했다는 건 곧 나머지 테슬라 모델들도 어느 정도 활용될 가능성을 주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브랜드들도 슬슬 이제는 12V 시스템을 버리고 48V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 보면 테슬라는 여러 관점에서 모든 자동차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휠하우스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타이어가 휠만 20인치고 편평비가 어마어마한 오프로드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타이어 사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트레드 폭만 285고 편평비 65에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트레드의 형상도 오프로드를 달릴 법해 보이는 굉장히 과격한 트레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올터레인 타이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이 올터레인 타이어를 끼우고도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시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측면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파운데이션 시리즈라는 글자도 적혀 있죠. 이게 사이버트럭이 출시되고 최초 출고하는 1년 정도의 고객들한테만 이런 식으로 새겨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은 신차에 가까운 사이버트럭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 주행보조라고 하기도 좀 그래. 자율주행 관련된 센서들이, 카메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클레딩 같은 곳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유리 필러에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의 자율주행이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마침 이 차는 또 FSD, Full Self Driving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이버 트럭입니다. 여러분 약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거대한 전장을 가지고 있는 3톤에 가까운 굉장히 큰 자동차가 도대체 어떻게 Full Self Driving으로 LA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동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텔 주차장이 약간 경사각이 있어요. 왜 수평이 맞냐? 바로 사이버 트럭이 사이버 텐트 모드로 작동이 되고 있고, 그 사이버 텐트 모드가 작동이 되면 이 자동차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각각의 높이를 조절해서 수평을 맞춰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서스펜션 높이와 뒤쪽 서스펜션 높이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오프로드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각의 서스펜션이 유동적으로 조절이 되고, 또한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자가 자동차 안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맞춰 놓은 것도 굉장히 사이버 트럭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트럭 베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주면 힌지가 딱 잡혀있던 걸 해제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걸 보여주고요. 트럭 베드에 한번 올라가 보면 진짜 대박이다. 와, 일단 트럭 베드 길이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고 이 트럭 베드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1.1톤이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뛰어도 차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와, 이 트럭 베드 넓이도 굉장히 상당한데? 한번 누워볼까요? 우와, 아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아니면 네바다주나 이런 데 가보면 사막이나 오프로드 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한 곳에서 자리를 잡아놓고 트럭 베드를 펼쳐놓고 타프 텐트를 걸쳐놓고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엠마 엠마? 정말 사막에 저기 고속도로 하나만 딸랑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도 생기겠죠. 심지어 여기에 있는 이 LED 선들이 은은하게 약간 무드등 역할을 하면서 분위기도 잘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네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도 트럭 베드를 덮을 수 있는 덮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캠핑 모드를 활성화하고 난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덮개가 내려오진 않는 것 같아요. 덮개를 덮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좋다. 지금 이 전면 뒤쪽에 있는 이 대부분의 것들이 스테인리스강 아니면 플라스틱 클래딩 같은 요소들이 쭉 사용되어 있는데, 투박하면서도 멀리서 봤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는 듯한 이런 디자인.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자동차를 알게 되고 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뇌이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이 그냥 픽업 트럭의 정석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수준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뒤에서 사이버 트럭들을 보고 있으면 야, 진짜 미국인들은 이런 거 탈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80,000의 올휠 드라이브 듀얼 모터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듀얼 모터가 600마력의 제로백이 4.1초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의 픽업 트럭 가격이 $80,000입니다. $80,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긴 해요. 1억 1천만 원이 누구 집 A 이름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자동차는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억 1천만 원과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1억 1천만이 과연 같은 수준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미국은 1인당 GDP $80,000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한 35,000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40% 정도 되는 GDP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자동차 가격도 미국인의 기준을 한국인의 기준으로 조금 낮춰보면, 미국 기준 가격의 40% 정도 깎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1천만 원의 40%면 대략 한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에서 5천만 원 정도면 이런 미친 픽업 트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인들한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산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델 3, 모델 Y, RWD를 사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을 굳이 안 살 이유가 크게 없어요. 특히나 미국인들 픽업 트럭 정말 좋아하거든요. 길거리 돌아다니면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1은 픽업 트럭일 정도로 정말 픽업 트럭에 진심인 나라인데, 이 사이버 트럭은 미국인들의 피 속에 픽업 트럭을 좋아하는 그 DNA를 들끓게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정말 새로운 타입의 아키텍처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이버 트럭을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신기한 것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번에는 진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럼 한번 롱비치까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는 컬럼식 기어 시프터 그런 건 없죠. 여기에 있는 요 바에서 조절을 하거나 정말 위급 상황 시에는 여기에 PRND가 따로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자동으로 P, R, N, D 이런 식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금세 편안해지겠더라고요. 자, 일단 호텔을 나가서 시내를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진짜 크다. 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전고가 1.8m나 되고 차가 워낙 독특하게 생겨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LA 도로가 공항 근처 도로거든요. 차선의 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저 앞에 에스컬레이드가 왼쪽 차선에 거의 붙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도 저만큼의 공간이 남습니다.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를 펴면 2.4m, 사이드미러를 접었을 때에도 2m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LA의 차폭도 거의 다 잡아먹고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엄청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들이 이제는 이 핸들 안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뭐 오토파일럿이라든지 내시캠, 카메라가 앞, 뒤, 양, 옆 모두가 다 나오게 바뀌었죠. 다른 섹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전면 카메라가 생겼다는 게 생각 외로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특히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전면 주차를 하잖아요. 전면 주차를 할 때나 꽃갈콘이나 이런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볼 때 전면 카메라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전면 카메라는 다른 섹시에도 넣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버트럭에는 RWD 모델이 있고 올휠 드라이브가 있고, 그리고 최종 보스격으로 사이버 비스트가 있죠. 비스트 같은 경우엔 트라이얼 모터를 사용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6초밖에 안 되는 아주 짐승 같은 놈입니다. 포르쉐와 대결을 해서 트레일러 위에 포르쉐를 얹어놓고 가속을 했는데도 이겼죠. 그 정도로 굉장히 가속이 빠른 녀석입니다.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진 아니고 한 600마력에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4초대에 끊어먹는 아주 어마어마한 녀석이에요. 가속을 잠깐 해보면 몸이 시트에 파묻힐 정도로 전기차 특유의 토크감을 빡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가속감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3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이런 식의 가속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히나 가속하는 그 느낌 자체도 굉장히 거대한 자동차가 가속을 하다 보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가속감이 느껴지는 게 되게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히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자동차를 운전해 본다는 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독특하고 내가 진짜 미국인이 된 것 같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를 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막 느껴지고 있는데, 조금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주행을 함에 있어서 전혀 픽업 트럭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보통 픽업 트럭들이 좀 무겁다 보니까 판스프링도 사용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에 기대하는 승차감에는 좀 못 미친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이버 트럭은 그런 것들은 다 집어쳐 놓고 뭐 그냥 승차감 좋게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승차감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잠시만요, 운전이 좀 귀찮으니까 FSD를 켜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손 안 잡죠. 예, 롱비치까지 알아서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떤 승차감이냐면, 일단 제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트럭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세단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이 LA의 도로가 물론 외곽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도로를 다시 깔고 이러다 보니까 뭐 승차감이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도로들이 사실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전날에 카마로를 타고 여기 이 LA 공항 주변을 쭉 돌아다녀 봤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막 승차감 막 빡빡 올라오고, 뭐 어디 딱딱한 데서 범프구가 만나면 차가 위아래로 막 요동을 치고 이랬었는데, 사이버트럭은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 조절 능력이 모델 S, 모델 X를 넘어서서 사이버트럭에 와서 진짜 제대로 된 에어 서스펜션 세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화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승차감이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때는 확실히 딱 잡아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거리를 멀리 가야 되고 긴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크루징을 할 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승차감을 만들어줘서 운전자가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진짜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도 자기가 알아서 해버려. 지금 왼쪽으로 고속도로를 진입해야 되니까 뭐 알아서 그냥 주행을 해요. 제가 픽업 트럭을 그렇게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시끄럽고 V8 사운드 막 나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이버트럭은 되게
조용하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픽업 트럭을 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승차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편평비도 65에 해당하고 올터레인 타이어를 낄 만큼 사실 승차감에 막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요소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어 서스펜션의 조절을 통해서 승차감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줬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상 깊은 점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안 밟아볼 수가 없겠죠. 가속 잠깐 이렇게 가속을 해봤는데 시속 100km 이상에서도 엑셀을 밟았을 때 즉각적인 리스폰스가 빡 느껴질 정도로 쫙 치고 나갑니다. 추월이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거는 기본이고요. 와, 미국인들이 왜 이런 픽업 트럭을 좋아하는지 알겠네. 이 아주 어마어마한 덩치의 자동차가 쫙 쏘니까 뭔가 두려움 같은 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도파민이 그냥 머리를 쫙 스치고 지나가면서 내가 진짜 LA를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 자동차를 통해서 느끼게 되네요. 가속감 정말 훌륭합니다. 600마력의 듀얼 모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테슬라를 저는 정말 칭찬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사이버트럭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가 맞네요. 계속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자동차가 굉장히 각지고 바람이 맞는 면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속이 70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한 110에서 120 사이 요 정도의 속도거든요. 풍절음은 그래도 꽤 있는 편인데 올터레인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일으키는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저감이 많이 된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부터 차고가 꽤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소음이 꽤나 절감이 되기도 했고, 창문을 살짝 열어보면 굉장히 바깥쪽 창이 두꺼운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저감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신경을 꽤나 많이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은 건법의 나라에 건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죠. 몇 발 정도까지 막아줄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제 차가 아니라서. 제 차였으면 바로 총 쏘고 막 해봤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노면 소음이나 승차감 이런 것들은 거짓말 살짝 보태서 약간 렉서스 같은 느낌? 그런 게 살짝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야, 진짜 부드럽게 잘 만들어놨다. 실내에는 매우 거대한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는 모니터가 몇 인치예요, 모니터가 정말 크고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비디오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거대한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하면서 주변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도 매우 원활하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왜 지도가 오른쪽에 나오냐, 운전자가 지도를 당연히 보기 편하게 왼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스위칭 기능을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지도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가 알아서 주행하는데? 운전자가 지도를 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동차한테 모든 것들을 맡기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스위칭을 해줘야 되느니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진부한 얘기에 불과해요. 운전자는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멋진 LA의 풍경과 저 멀리 뻗어있는 수평선과 이 멋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동수단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뭐 여러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물 흐르듯 굉장히 자연스럽고, 주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아서 이건 좋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뭐 화이트 인테리어 시트가 적용이 돼서 훨씬 더 화려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약간 이질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글라스가 저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다라는 거? 뭔가 자동차 전장이 좀 더 길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드는 게 살짝 어색할 뿐이지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고가 높고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 옆에 가는 타호, 뭐 F150 이런 자동차들을 타고 가는 운전자들과 눈높이가 맞을 정도로 정말 시원시원한 개방감과 높은 시야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과 높은
높은 시트 포지션이 함께 있다면 사실 5.7m에 달하는 굉장히 긴 픽업 트럭도 문제없이 주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실내 소재도 괜찮아. 아니 테슬라 하면은 플라스틱 덩어리 덕지덕지 말라놓고 약간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천장에 스웨이드 소재며 앞에 있는 대시보드 소재, 도어 소재, 가죽 사용하고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테슬라 다른 모델들을 타면서 막 에이 실내 이게 뭐야 했지만 그런 말은 이제 들을 수가 없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뭐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해서 실내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싹 다 넣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배터리가 62% 정도 차이는데 약 200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200마일이면 320km죠 100% 충전했을 때 500km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수치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을 통해서 LA 공항에서 롱비치까지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모델 Y에서도 체험을 해봤지만 모델 Y에서는 당연하게 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5.7m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할 필요 없이 알아서 주행을 한다는 건 진짜 신기하다 못해서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운전자가 편함을 느끼기도 하거니와 피로감을 확실히 저감시켜주는 것도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자동차가 전장이 길고 차폭이 크면 클수록 우회전을 할 때에도 일반 자동차들보다 조금 더 나가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주의할 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사이버트럭 생산 모델들은 FSD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롱비치 시내에 나가서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이거 한국에서 끌기에는 살짝 주차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주차 공간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거대한 자동차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의 도로 상황이라는 것과 맞물리게 되다 보니까 사이버트럭이 정말 미국에 최적화된 픽업 트럭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스피커는 뭐 익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우퍼 2개에 스피커가 15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들을 권리를 위해서 수익 창출을 포기하고 가짜 아이돌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끝났는데 PD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웃었어. 일단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죠? 음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크기를 확 올렸을 때에도 음질이 전혀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들려주는 것도 정말 좋았지만 우퍼를 그냥 빵빵 때려주는 것도 정말 좋았고 특히나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공간감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간감이 좋다는 건 스피커가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땅땅땅땅 때려준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소리가 어디 빈 거 같은 앞쪽에선 소리가 막 잘 나오는데 뒤쪽에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공간감이 훌륭하다는 게 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음질도 그에 맞춰서 정말 훌륭하게 들려주고요. 자 이제 고속도로를 나와서 시내를 주행하고 있거든요. 시내에서도 저는 핸들을 잡지 않고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갈 수 있는데 오른쪽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인식을 하고 멈췄다가 사람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가속을 하고 있어요.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우회전, 좌회전 이런 것들은 이 거대한 사이버트럭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걱정을 할 게 딱히 없어요. 나보다 잘해. 풀 셀프 드라이빙이 저보다 잘해요. 사실 저는 5.7m짜리 전장에 아주 거대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약간 어려운 그런 느낌이 살짝 있단 말이에요.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근데 그냥 풀 셀프 드라이빙을 켜놓으면 자동차가 안전하게 알아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딱히 걱정을 할 게 없어요. 워낙 주행을 혼자서 잘해주고 길도 알아서 잘 찾아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놓고 주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이버 트럭을 운전하는 데에도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풀 셀프 드라이빙은 이제 테슬라의 그 어떤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작동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대한 자동차를 사람보다 훨씬 운전을 잘해? 대단하다. 아니 대단하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라고 하실 텐데 타보세요 여러분들. 타보시면 왜 제가 계속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에는 여러가지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도 들어갔죠. 여기 보면 통풍 시트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3단계로 해서 제일 시원한 걸로 켜면 거의 뭐 등어리가 시려울 정도로 굉장히 확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테슬라 그거 통풍 시트 없어서 못하겠어 그거 이제 끝났죠. 모델 3 하이랜드부터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빠지는 기능이 없는 테슬라가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시내에서 잠깐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버 트럭에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채택돼 있죠.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핸들과 바퀴의 각도를 조절하는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들을 돌리는 각도만큼 샤프트가 돌아가면서 자동차 바퀴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근데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샤프트를 모두 빼버리고 전선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핸들을 돌리는 만큼 그 각도를 컴퓨터가 입력을 한 다음에 얘가 지금 우회전을 하려나 보다, 얘가 지금 유턴을 하려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조금 핸들을 꺾더라도 그만큼 자동차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핸들을 한번 살짝 돌려보도록 할게요. 핸들을 최대한 왼쪽으로 돌리면 이게 끝입니다. 한 170도에서 160도 요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이 정도 상태로도 웬만한 세단 승용차의 회전 반경 길이를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회전이 굉장히 편하다는 건데, 우리가 이 핸들 모양을 보고서 야, 저거 조향하기 되게 불편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법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핸들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정도 각도에서 모든 조향 각도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운전하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팔을 꺾을 수 있는 그 최대의 각도만큼만 꺾을 수 있게 허용을 해놨고, 그 각도 내에서 거의 모든 방향으로 회도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일 수 있겠지만, 이런 사이버 트럭 같은 거대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이만한 시스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후륜 조향 각도가 10도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10도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벤츠 S클래스가 평균적으로 3.5도 정도 후륜 조향 각도가 되고, 거기에다가 돈을 추가적으로 더 내서 구독을 신청하게 되면 10도까지 꺾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후륜 조향 각도가 10도까지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유턴이라든지 우회전 좌회전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준중형 세단을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이 거대한 5.7m짜리 픽업 트럭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략 한 53km를 50분에 걸쳐서 주행했는데 전비는 킬로미터당 242W십니다. 그러니까 대략 전비가 4km/kWh보다는 살짝 높은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저희가 충전한 다음부터 주행한 걸 체크해 보니까 214W/km, 킬로미터당 킬로와트시로 환산하면 한 4.7, 4.8 요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 3톤짜리 자동차를 끄는데 전비가 이렇게 나오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어이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너. 자, 배터리가 조금 소모된 관계로 저희가 충전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슈퍼차저에 왔어요. 지금 배터리 한 33% 정도 있거든요. 한번 슈퍼차저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슈퍼차저를 목적지로 찍고 오다 보니까 중간부터 프리컨디셔닝을 하면서 오기는 했어요. 근데 약간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섹시 같은 경우엔 400V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800V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800V 시스템하고 최신화된 V4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볼트 시스템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최적화된 충전 속도가 나올 텐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막 V4가 설치가 되고 있고 아직은 V2, V3 이런 충전기들이 대체로 다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대 속도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최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꽂아서. 자, 지금 배터리 80%까지로 맞춰놨는데 충전 속도를 보니까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오우씨,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174, 220, 오? 258? 250을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와, 이거 대박이다. 지금 80%까지 충전하는데 35분 걸린대요. 속도는 꽤 빠르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간 자체는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하는 동안 뒤쪽 트럭 베드에 있는 V2G 기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산 자동차들에서는 V2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테슬라에서는 V2G라고 합니다. 한번 트럭 베드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럭 베드까지 열고 뒤에 보면은 이쪽 트럭 베드에 이런 식으로 V2G 기능이 되어 있어요. 미국 기준이다 보니까 110V 코드를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출력이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이 자동차가 지원하는 출력 자체는 대략 한 12kW 언저리까지 내놓을 수 있는 고출력 아웃풋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곳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작동시키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멀리 보면 멈춘 자동차를 충전시키는 용도로도 활용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이버트럭의 배터리가 한 122kWh 정도 되니까 모델 3나 이런 애들이랑 같이 갔다가 모델 3가 약간 간당간당한데? 그러면 멈춰가지고 11kW로 이렇게 충전기를 꽂아주면 그 차랑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이제는 테슬라도 이런 V2G 기능도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독일 베를린이나 이런 데서 생산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4680 배터리가 나중에 2170 배터리를 전반적으로 모두 대체하고 새롭게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들이 800V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나가면 다른 자동차들도 똑같이 이 V2G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런 것도 되면은 오프로드나 어디 가서 사용하기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저희 충전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이렇게 롱비치에 도착했거든요. 와, 해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롱비치 와가지고 휴양을 하고 여기서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가서 이렇게 하면서 IT 강국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지금 저희가 타고 내리기 편하게 서스펜션을 최저로 놓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서스펜션을 최대로 높였을 때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도 보고 싶어. 우와, 진짜 빨리 올라간다. 지금 서스펜션을 최대 높이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아까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요만큼이나 됩니다. 20cm 정도 되는 공간이 생겼어요. 머리가 들어가, 머리가. 이 정도는 돼야 오프로드를 달리지. 정말 올터레인 타이어에 맞는 서스펜션 높이 조절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고속도로, 시내도로, 풀 셀프 드라이빙, 그리고 다양한 주행 환경들 한번 쭉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정말 미국에서 잘 어울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확실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왜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픽업 트럭이 필요한지, 왜 사람들이 사이버트럭에 이끌리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캘리포니아 이 따사로운 햇볕 아래에 사이버트럭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거 한 대 정도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LA에서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